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2차 전지의 흔들림이 좀 영향을 끼치게 해서 코스닥의 변동성이 짙긴 했는데 그래도 8월의 시작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모처럼만의 쏠림이 아니라 이제는 분산이 됐다는 데에 좀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강하게 쏠렸던 7월장이었다면 이제는 분산하는 시기가 됐을 때 과연 어느 곳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는 외인들이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 덜어내고 빅테크 종목을 담아내는 흐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중소형주들의 강세 포착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좋은 재료들도 많습니다. 밖에서는 구글과 바드의 합작인 안드로이드 14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지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아마 아침부터 많이들 이야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네이버의 하반기 실적까지 또 거뜬히 견인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 AI 섹터의 전반적인 탄력을 가져온 재료였던 만큼 저희가 또 일부에서 정말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요. 놓치신 분들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소식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긴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 커졌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의 경우에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록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실적 호조 소식 전해지고 있고 오늘 개별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도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정말 분산에 집중할 때가 온 건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장 이야기 2부에서도 쉽고 재밌게 한번 나눠보시죠. 2부에서도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 워낙 또 트렌드에 맞는 시장 이야기, 유연한 매매까지 해주시기로 또 소문나신 분이기 때문에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한번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생방송부터 또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또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있죠.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 전략 톡톡히 세워주시는데요.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월에 공략해주신 종목들만 해도 탄력이 어마어마하죠. 자연과 환경, HPSP, WCP, 주성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강호까지 7월에 정말 쏠림도 강했고 엄청난 다이나믹한 그런 장이었는데 이런 탄력 챙겨주셨고 특히 HPSP는 어제장 11% 넘는 탄력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8월장에서는 또 어떤 탄력을 챙겨주실지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 오늘 2부에도 필살기 섹터와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장중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꼭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야 할 투자 포인트 세밀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1부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2부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1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2부에서도 또 새로운 섹터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2부도 끝까지 시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시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시소 타기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섹터들이 좀 눈에 띄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로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예탁금도 늘어나고 지금 수중에 떠 있는 돈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sek터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회의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회는 또 제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황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가 계속해서 저항 돌파를 흐름을 이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좀 굉장히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대형주가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탄력적인 모습이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간의 얘기로는 2,800을 넘어서 3,0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뭐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무게감을 가지고 가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목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관심과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력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을 떨게 만들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변동성을 굉장히 장중에도 크게 보였는데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랐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었다가 또 탄력이 나왔다가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소외된 섹터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동조해서 저는 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잡혀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상 중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경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부분들의 해소 그리고 예상 외의 실적들이 좋은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주식시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가는 거는 약간 국룰처럼 오늘도 좀 느껴졌는데 여전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담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반대로 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 나는 그 수급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당일 투자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당일보다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료와 이슈와 모멘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트렌드에 맞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맞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봐야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호흡을 좀 길게 놓고 봐야지라는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수급에 엇박자가 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때 나도 같이 사고 왜냐하면 이들은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종목이 쉬어가거나 눌렸을 때 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엇박자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개인들과 외국인들, 기관은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은 좀 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러한 부분들, 박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지수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지수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종목, 이 종목의 섹터와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가 더 중요한 장세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동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매도하는 날 나는 매도하거나 나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시장은 빠지는데 매수하는 날 나도 그 눈을 키워서 그런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는 확실히 온 시장이 맞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종목과 섹터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차별화 장세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종목을 파헤치고 매력적인 기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먼저 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대형주의 흐름이 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셨고 지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종목 선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별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선별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별 선별적인 그런 전략들 챙겨주실 거니까 타점 전략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신호만 받아가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그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 또 대방출해드리겠다, 전략적인 부분 대방출하겠다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필살기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섹터를 방출해 주실지 저는 모른 척하고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비밀이지만 밝히겠습니다. 2부에서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게요. 1부에서는 AI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연동되는 부분도 많아요. 결국에는 4차 산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쪽의 또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2030년 기준 1,60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뚜렷한 선전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봇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시장도 2021년 1,082억 원, 2022년 1,623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2% 커지는 등 뚜렷한 성장 잠재력이 보이는데요. 이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욱더 불이 붙지 않을까, 더욱 성장세가 생각보다 저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로봇 산업은 기존의 로봇 공학의 첨단 IT 기술을 결합을 하면서 첨단 IT 기술들과 로봇이 만났어요. 그러면 제조, 협동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주말 동안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물론 AI 그리고 로봇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그런 관련된 영화였는데 좀 좋은 점도 있고 사실 나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인간과 앞으로 같이 협동해서 그리고 인간과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진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방금 제조 그리고 협동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보면요. 영화는 좀 더 발전된 로봇의 형태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영화관을 가도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로봇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지금 뭐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던가 조리를 해주는 조리 로봇이라던가 이런 서빙을 해주는 로봇,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 등 정말 생각보다 우리 세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요. 이제는 로봇이 제조 로봇은 단독적으로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서 제조를 하거나 그냥 사람과 함께 한다는 느낌보다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로봇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순 작업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협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더 깊게 관여가 됐죠. 근데 그 기반에는 첨단 IT 기술이 또 결합되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나도 상승을 했고 또 인력 부족난이 너무나도 심각해졌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다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인건비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로봇 한 대 사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조금 멀리 봤을 때는 로봇 한 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이쪽으로 무게감이 나왔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이 로봇이다라고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찍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를 딱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기반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력 부족이라던가 이제는 로봇이 선택이 아닌 제가 항상 필수적인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적 사업은 그 산업은 언제든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로봇이 선택적 사업, 옛날에는 선택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은 사용하고 어떤 기업은 사용을 안 했다 한다면 이제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인력난, 그다음 고령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제는 필수가 된 거죠, 로봇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항상 시장의 성장에는 종목들의 성장도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로봇 산업 진출을 발표를 했고 차세대 먹거리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었던 기업인데 LG전자는 일단은 로봇 회사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죠. 네, 로봇스타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일단 로봇 쪽에 좀 더 인수도 하고 이러면서 팔을 좀 뻗어나갔고 그다음 LG전자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협동 로봇과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에요. 결국에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과 협동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돈이 되고 그쪽으로 쏠릴 거다. 그리고 그쪽 관련된 로봇들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협동 로봇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라인업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로봇도 다양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제는 제조 쪽보다는 사람과 함께하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고 이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조용 로봇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건데 이런 로봇들의 이제 출현으로 더욱더 로봇 세상은 커질 수가 있고 이런 그룹들의 행보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헬스케어와 가사용 로봇 분야에 주력을 하는데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가속화한다. 뉴욕의 연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8이 전시가 되고 로봇8을 통해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의 생산, 패키지 공정 등을 시연하는 부스가 설치가 된다. 이 삼성전자에서는 물론 이 갤럭시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시연도 되지만 여기서는 또 로봇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먹거리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채택 중인 산업, 협동 로봇 분야에서 채택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협업이라든지 삼성전자 연관돼서 뉴스 나오면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무섭게 가는데 일단 이러한 소식과 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소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는 로봇 쪽 AI와 같이 올해 1월 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AI 갈 때 로봇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AI와 로봇과 은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또 상승 탄력을 되게 잘 가져갔던 그런 기업들이 나실 건데요. 다시 한번 그쪽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특징주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좀 앞두고 있다는 진짜 대여로 인식이 되는데 물론 두산은 이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에 모멘텀도 있었지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 품은 상태에서 다른 재료 나오면서 불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또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고리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산도 이런 좋은 흐름 나타났다는 걸 좀 체크할 수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말 바닥에서 삼성전자 이슈로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꽤 오랜 시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오랜만에 좀 크게 들어오면서 저항을 쫙 돌파를 해줬어요. 최근 저항들을 잘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우리는 거의 불리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이런 행보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T로보틱스는 시장 조정이 있을 때도 크게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갔는데 물론 모든 로봇주들이 이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로봇 관련돼서 대장격 종목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의 수급이 로봇주 이제 다시 살아나나 보다. 로봇주 자리 잘 지키고 있네. 로봇주들 이제 다시 시작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마련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로봇주들을 봐야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필살 종목은 로봇주들 관련해서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그리고 특히 제가 협동 로봇 쪽 시장이 앞으로 되게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밀접한 관련이거든요. 필살기 종목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 로봇 섹터인데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사업이 된 로봇 섹터입니다. 그런 로봇 시장인 만큼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표 관련주로 잡아주신 게 두산인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다는 점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모멘텀을 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워낙 로봇주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T로보틱스는 시장 조정 시에도 큰 조정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표 관련주로 잡아주신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주신다는 점 또 알고 계시죠?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이 종목들도 계속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로봇주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봇 섹터가 또 오늘 아주 탄력적이었던 AI 섹터와도 연결고리가 짙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필살기 종목 이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또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결국에는 인간과 함께이기 때문에 협동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로봇 시장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커질 거다. 그래서 협동 로봇 쪽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협동 로봇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때도 탄력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3월 달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이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협동 로봇에 굉장히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고, 한마디로 이 종목은 협동로봇 관련주인데요. 저는 이제 협동 로봇 종목 하면은 딱 우리나라에서 몇 개 종목이 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 중에 한 종목,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협동 로봇 관련주들, 특히 로봇주들 랠리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먼저 달려나갈 가능성이 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 로봇 제조사가 아닌 구독형 협동 로봇 자동화 서비스 업체, 구독형이에요. 구독형이면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구독형 자동화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잘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향후 스마트팜이라든지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 등 로봇에 적용 가능한 산업을 확장시킨다는 소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로봇 시장이 이제 미국이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쪽으로 매출 확대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과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와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제 시기가 왔고 기회가 왔는데 언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장중인 내일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제일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언제 사느냐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협동 로봇 관련해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 종목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을 또 키워드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또 보시면 61선 기점으로 지지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를 좀 확인하고서 진입하기만 하면 탄력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최적의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 오늘 로봇 관련주 2부에서 알아봤고, 또 1부에서 잡아주셨던 필살기 섹터가 AI인데요. 그 이유는 오늘 정말 탄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네이버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고 그 거래량까지도 터지면서 오늘 네이버는 23만 원 선 뚫고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전문가님 이걸 또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한 번 더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AI의 전략 포인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1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대형주들이 또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모멘텀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I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규모가 2022년 이후에 2030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 커져나갈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2030년에는 무려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정부도 지금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쪽 산업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그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 메타, MS 등 적극적인 행보 보이고 있는데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내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선두주자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구글 하면은 1위 라는 그런 검색 시스템, 포털 시스템 1위라는 그런 세계 1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1위 기업이 오픈 AI라고는 하지만 지금 딱 자리매김한 건 아니라서 경쟁이 굉장히 불붙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과연 누가 치고 나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먹거리가 있는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AI 관련돼서 원래 왜 예전에 생각해 보면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오래 잘 치고 나갔을 때 오픈 AI가 지금 너무 가입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오픈 AI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솔트루스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삼성판 챗 GPT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고 그러니까 오답의 정답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업무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개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원들, 지금 뭐 고령화 이런 쪽도 같이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개발 도입을 하고 있고 AI 관련 서비스 관련해서 대규모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삼성 챗 GTP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어요. 많은 산업에서 1등을 치고 나가는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챗 GPT 쪽으로 삼성전자 모멘텀도 붙었는데 일단은 인재부터 항상 영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된 인재 영입하고 있고 뭐 팀을 꾸리고 이런 소식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시장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우리가 어쨌든 4차 산업, 뭐 새로운 세상 그리고 친환경 이런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새로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왜 휴대폰이 새로 나왔을 때처럼 새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서 연관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대차 그룹도 자동차 쪽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42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해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AI 챗봇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현대 기아차에 탑재돼서 자율주행은 물론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SDV의 핵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대요. 아직은 정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챗 베이커라고 불리는데 이제 뭐 만들다 이런 거겠죠. 네, 챗 베이커는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데모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4차 산업에 이제 그리고 뭐 친환경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주행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더욱더 또 미래차에 대한 이런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행보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이러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동통신사들도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회장까지 팔을 걷고 나서서 AI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원팀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통신사들도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통신사들도 이런 움직임, AI 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또 저격을 해서 SK라든지 KT라든지 LG U+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KT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모래 투자를 단행을 하고요. 뭐 150억 정도의 투자라고 하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AI 산업 쪽에 좀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 LG U+의 같은 경우에는 익시 기술을 활용해서 이달 초에 AI가 생성한 광고를 송출한대요. AI가 생성한 광고를 송출하다 보면 여기서 올 수 있는 저는 수익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점에 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한 거고 일단 이 다음 장 또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도 출사표를 강력하게 던졌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특화가 됐고 이제는 검색뿐만 아니라 커머스 쪽으로 해서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페이 쪽 정말 다양한 산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대기업들이 AI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물론 가장 크지만 우리 국내 시장도 무시 못하는데 이 국내 시장을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기업 쪽에서 이제는 실시가 되고 있어요. 8월 24일에 네이버의 GPT가 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시장에 공격적인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경쟁이 더욱더 강화가 될 건데 우리들은 그때서야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일정에 맞춰서 이런 행보들을 다 같이 좀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어쨌든 AI 반도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온 거고 AI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은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 눈앞에 어느 정도 다가온 시장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솔트룩스 오늘 아까 제가 소식도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솔트룩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00%는 아니다 뭐 이런 설랑설레하는 그런 소식들도 좀 있기는 한데 어찌 됐던 관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솔트룩스는 그 모멘텀 말고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또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탄력이 나왔던 건데 일단 솔트룩스의 오늘 최고가를 찍었고 앞으로의 움직임은 AI 관련된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거래량 오랜만에 터져주면서 바닥권에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막판에도 힘이 물론 상한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막판에 힘을 더 치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셀바스 AI는 셀바스 헬스케어는 또 상한가를 갖고 AI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투자자분들 많을 정도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틀 연속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우리는 일단은 AI 종목들을 알려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뭐 솔트럭스라든지 이런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물론 필살 종목을 좋게 보기 때문에 가지고 왔지만 또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도 매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관련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탑 종목들 그리고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다양한 얘기도 나누시고 매매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섹터 일부의 섹터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었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38%가 넘는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구글, 메타, 현대차 그룹부터 특히나 오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이 기대감이 엄청난 탄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I 전반의 활기를 불러 넣었는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기대감을 통해서 AI 인공지능 이 부분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 부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관련주로 봐주신 솔트룩스, 삼성전자 모멘텀 부분에서도 봐야 될 부분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터치했죠. 그리고 셀바스 AI도 거래량 부분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또 대표 관련주 관련해서도 전략 챙겨보기 위해서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필살기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 정확한 종목명 위에서도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일부에서도 네. 엄청났어요. 성원이 이 AI 관련주 뭐냐? 네. 바로 지금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된 필살기 종목은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끼가 되게 충만한 종목이고 계속해서 한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면은 끝났나 싶어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AI 솔루션 사업 가속화를 따라서 쿠팡 출신의 개발자를 영입을 했고 이 회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AI 플랫폼 쪽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AI 플랫폼 쪽으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성장 동력 이렇게 해서 좀 출사표를 던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부터죠. 주요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AI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교통 등 대정부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덴탈 소프트웨어, AI 덴탈 소프트웨어 쪽이 유럽 또 유럽 쪽에서 그런 논문이나 이런 데 또 등재가 되는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 자체가 AI 쪽에 확실히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돼서 수급이 퍼지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AI 기업들 잘 갔을 때 탄력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종목 AI 관련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고점을 높여가다가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지지를 받으면서 61선 중장기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전환을 해주면서 지금 AI 관련주들의 흥풍에 좀 편입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항을 맞고 이 선이 저항인데 이 가격대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AI 관련돼서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가격이 아마 제 기억에 9,0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추가적인 탄력 여기까지는 두 번째 저항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그때그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픽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갖고 보면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최적의 타이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가격과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일단 끼가 충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플랫폼으로 사업을 좀 본격화, 다각화해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고점을 높여가다가 최근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추세 전환이 나와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또 다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멘텀만 이제 맞아 들어지면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최적의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AI 섹터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우리 연초에 네. AI, 뭐 로봇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1, 2, 3월. 그러다가 근데 반도체로 순환매라고 네. 해야 될까? 반도체로 이야기가 또 훈풍이 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순환매가 또 올까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아까 오프닝 때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예탁금들이 들어왔는데 그 예탁금들이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방어와 어느 정도의 출렁임이 있으면서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만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시장이 언제까지는 지속될 수 없어서 아마 새로운 또 섹터들에게도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는 시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워낙 전문가님이 뭐 반도체
종목들 너무 잘 잡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만큼 반도체 종목을 잘 잡으시는 이지은 전문가님 리뷰를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 종목들 한번 또 훑어보고 갈게요. 네. 리뷰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AI와 로봇 섹터를 들고 왔는데 제가 제 방송을 그동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종목들의 시소타기, 계속해서 그 종목 외에는 수급 자체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노란톡방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했고 WCP도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 관련주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빵빵한 기업이어서 이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쉬어갈 때 항상 말씀드리죠. 큰 손은 쉬어갈 때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 매수가와 비중 안내 드렸고 매도도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서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분석 중요하죠. 하지만 이슈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도 중요하고 트렌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들이 날라갔고 또 전공정 관련돼서도 갈 수 있는 종목은 갈 거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을 픽했고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 먹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또 수익을 내려갔는데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잘 캐치를 해서 잡았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차 전지죠. 네, 또 2차 전지 CNT 도전제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CNT 도전제인데 제이오란 종목을 이때 또 매수를 해서요. 이때는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이쪽 섹터 말고는 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역시나 단기적으로 7%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게 다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가격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겁을 많이 먹으시고 기업을 보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만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은요 좀 그동안의 시장과는 약간 달라요. 이 기업이 어떤 기술력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섹터의 그림 전체를 크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수익 낼 때 좀 아쉬움이 있으셨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 HPSP라는 종목을 이번에 또 수익을 냈어요.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은 이때도 매매하고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매해도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너무 좋은 기업이고 한미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지금 트렌드에 만족하는 이슈와 트렌드에 만족하는 또 섹터의 종목이기도 하고 재료, 영업이익률이 너무나도 높고 기술력도 빵빵하기 때문에 이 가격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 반도체 랠리랑 같이 엮었을 때 지금 봐도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은 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 결과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깔끔하게 38,600원에 두 번 나눠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38,600원에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역시나 11%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해서 매매할 종목이 제한적이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제 수급이 좀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 상세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략주들 보시면 거의 다 진짜 트렌드에 딱 부합해요. 반도체, OLED, 그리고 초전도체 이거는 뭐 그 모멘텀은 아니었지만 핵융합이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재건 관련,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정말 시장의 트렌드와에 딱 적합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외가 되지 않고 그래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항상 재료와 이슈와 이런 것들 있어야지 혹시 눌릴 수 있어요. 종목들은 그대로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갔다가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면 수익이 주는 게 재료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이렇게 순환매를 통해서 또 기회라는 걸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찾는 게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종목은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종목 전략은 이지은 전문가님이 아주 쉽고 재밌게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기술적 분석 또 이슈와 트렌드에 맞는 전략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